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3일 오후 1시입니다. 요사이 여론 구도가 수사와 탄핵 심리와 맞춰져 가지고 아주 격동하고 있습니다. 진폭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죠. 대체적인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그리고 구속과 맞물려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반사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조기 대선을 예상을 해가지고 후보군들에 대한 지지율 변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이라는 이 인터넷 매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0일에서 21일 사이 이틀간 100% 무슨 ARS 방식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41.5%가 이재명, 38.3%가 김문수 장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반올림 하면은 42대 38입니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다만 ARS 방식은 이게 좀 부정확하고 적극적인 투표층이 많이 과대표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김 장관에 비해 3.2%포인트 높지만은 오차 범위 내입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자는 15.6%,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입니다. 이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20%가 안 되는데 이것도 매우 적은 겁니다. 사실은 한 30%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수도권의 핵심인 서울과 보수세가 강한 영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38.2%, 김문수 43.3%,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 46.9%, 김문수 34.1%, 대전 세종 충남북 이재명 41.8%, 김문수 33%, 광주 전남북에서는 이재명 49.2%, 김문수 33.1%, 광주 전남북에서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35.3%, 김문수 41.6%,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재명 32.4%, 김문수 46.8%, 강원 제주 이재명에서는 이재명 42.3%, 김문수 37%로 조사가 됐는데 이걸 보면은 광주 전남북에서 김문수 장관 지지가 33%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 투표로 가면은 이렇게 많이 얻기가 참 힘들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이재명 39.3, 김문수 42, 여성은 이재명 43.6, 김문수 34.8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70대 이상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대 이하에서는 이재명 41.4, 김문수 27, 30대에서는 이재명 38.3, 김문수 37.9, 30대에서 이 상당히 왼쪽으로 돌았다고 보는 30대에서 이재명, 김문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 이재명 54, 김문수 30, 50대에서는 이재명 47.2, 김문수 36.9, 60대에서는 이재명 38, 김문수 45.9, 7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 26.6, 김문수 53.3%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관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론 구조가 쫙 갈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75.3%는 압도적으로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1.6%만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81.3%는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들 중 2.6%만이 김문수 장관을 자기 대권 주자로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이 대치 구도에 의해서 지금 대선판이 짜여지고 있다는 거죠. 중간지대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비슷한 양상인데 민주당 지지층의 90.6%가 이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 국민의힘 지지층의 73.2%가 김 장관을 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이 이재명 대표와 이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들과의 양자 대결 조사입니다. 가상이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재명 43%, 원희룡 36.4%. 이것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재명 41.7%, 오세훈 35.6%.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42.9%, 홍준표 33.9%, 이재명 42.5%, 한동훈 24.2%. 이것만 본다면은 김문수, 원희룡, 오세훈 이 세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대결했을 때 거의 박빙의 승부로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박빙의 승부.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24.2, 이재명 42.5로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붙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즉 대권 주자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을 미는 지지층의 성향이 상당히 강성화되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그 계층이 똘똘 뭉쳐가지고 김문수, 원희룡, 오세훈 두 사람의 지지로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반대 방향으로 갔으므로 그 지지층은, 강성 지지층은 한동훈 지지에서 상당히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쉬운 상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내년 2월 15일에 2월 15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그걸로 해가지고 작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면은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받았던 400억 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재판의 시계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재판이 나오느냐, 재판 결과가 나오느냐, 항소심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2월 15일까지 법정 시한입니다. 만약 2월 15일에 그 선고가 나와가지고 역시 1심처럼 실형이 선고될 때 이제 물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지만은 그 정도 되면은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를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각성이 이루어지고, 그때 민주당 안에서 후보 교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 좀 아이러니한 거는 후보가 교체된 사람이 이재명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는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제일 쉬운 상대인 것 같고, 동시에 국민의힘은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느냐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지지층으로 많이 흡수되긴 했는데, 그럴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싫어하는 중도는 본선에 올라가면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